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파이트 카운티의 어느 집. 이 집에는 소도 부부와 9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거센 불길이 솟아올라 모든 것을 검은재로 만들었고, 그렇게 한 가족의 비극이 시작됐다. Mom, don't worry, sweetie. I'll tell Santa Claus that the bear is yours. Sleep tight. Mom,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honey. I'm tired. Well, why don't you go to bed too? Go. I'll just need to clean it up. All right. See you soon. 새벽 1시 30분, 폭발음과 함께 치솟아오른 강한 불길. Let's go! Come on! Honey, wake up! Wake up! Wake up! The kids are in house. We should save them. No! 다행히 조지와 제니를 비롯한 1층에 있던 가족들은 목숨을 구했지만 2층에 자고 있던 5명의 아이들은 집과 함께 잿더미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What's happened to them, George? 베티, 젠, 루이스, 마샤, 모리스까지 하루아침에 5명의 어린 자녀를 잃게 된 소도 부부. No traces? What do you mean, no traces, officer? Well, what I mean, there are no traces of kids in that house.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장에서 당연히 발견돼야 할 5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다. 검게 그을린 시체나 살과 근육이 모두 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유골 등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현장에는 반드시 사람이 불에 탄 흔적이 남게 돼 있다. 하지만 5명의 아이들이 사망한 소도가 화재 사건 현장에는 그 어떠한 유해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They're alive. That's why you couldn't find any remains of them. 소도 부부는 아이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 정황상 아이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다. 제니가 2층에서 아이를 재우고 나온 뒤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집 구조를 살펴보면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는 1층 현관문밖에 없는데, 만약 아이들이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면 화재 직전까지 1층에 있었던 제니가 그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2층 창문을 통해 나갔다는 가정 또한 말이 되지 않는데, 5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사다리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소도 부부는 아이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네이팜탄 파편이었다. 네이팜탄이란 강력한 화염을 발생시키는 폭탄의 일종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자주 사용했던 무기였다. 이에 경찰은 네이팜탄이 터지면서 유골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리고 화재를 일으킨 범인을 검거하는 데 수사를 집중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로 무솔리니 지지자들을 지목했는데 소도 가족이 살던 파예트 카운티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이 모여 살았던 마을로 조지와 제니 역시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인이었다. 하지만 소도 가족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돼 있었는데 당시 파예트 카운티에 살던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탈리아의 통치자 무솔리니를 영웅시했지만 조지 소도는 무솔리니를 독재자라 부르며 맹 비난했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조지 소도에게 악감정을 품은 무솔리니 지지자들이 1945년 4월 28일 집행된 무솔리니 처형에 대한 보복 심리로 조지 소도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인을 잡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는데 그러던 중 뒤늦게 불에 탄 아이들의 뼈 조각 일부가 발견됐고 부부는 그 뼈 조각으로 아이들의 장례를 치렀다. 그렇게 소도가 화재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들은 신문에 실린 사진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틀 전 촬영된 사진에 2년 전 사망한 베티가 찍혀 있었던 것이다. 옷차림은 달랐지만 얼굴형과 이목구비는 영락없는 베티였던 사진 속 아이. 이에 소도 부부는 사진을 실은 신문사를 찾아갔는데 아이를 찾는 일은 불가능했다. 이에 소도 부부는 2년 전 화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찾아갔는데 Look, officer, parents know their children best. This is our Betty. I'm 100% sure. I agree that looks like Betty, but Betty died 2 years ago, didn't she? Or perhaps she's alive. What are you talking about, Mrs. Sauter? We found her remains as far as I know. The remains, yeah, I know, but... Look, it occurred to me. They might not be our kids. Look, we have to look into this. I need to look into this. Will you please help us? 조지와 제니는 2년 전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었던 뼈 조각을 파냈고 그 뼈 조각을 워싱턴 DC의 저명한 병리학자 오스카비 헌터에게 가져가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분석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뼈 조각이 소도가의 5 아이들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다. 오스카비 헌터 박사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유해가 모두 18세에서 20세 정도 된 청년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라진 5 아이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모리스는 고작 14살의 소년이었는데 따라서 그 뼈 조각은 아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헌터 박사는 주장했다. Thank you, God, for saving our kids. Thank you so much. We'll find them. And we're going to live happily just before. 헌터 박사의 분석 결과에 아이들이 살아있다고 확신하게 된 소도 부부. 그들은 2년 전 화재 사건이 아이들을 납치하기 위한 방화 사건이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당시의 사건을 재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에 2 가지 이유를 들며 소도 부부의 요구를 거절했는데 첫째,
헌터박스의 분석 결과가 심하게 훼손된 뼈 조각에서 얻은 정보인 만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그날의 사건이 설사 납치범의 계획적인 방어였다고 해도 제니가 아이를 재우고 나간 뒤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약 5분의 시간 동안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23년 후인 1968년. 여전히 아이들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던 소도 부부 앞으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배달된다. 봉투 안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의 사진이 들어있었고 그 뒷면에는 루이스 소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Louis Soder? Is this? It's Louis. 그들은 곧바로 사립 탐정을 고용해 편지에 찍힌 소인을 토대로 사진 속의 남자를 찾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진 속 남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과연 사진 속 남자는 진짜 루이스였을까?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68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이들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가족에게 닥친 비극의 화재 사건. 2층에서 자고 있던 5명의 아이들은 사망한 것일까?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일까? 만약 그들이 살아있다면 그들은 대체 어떻게 화재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소도가 화재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